여보, 오늘 하루는 그냥 푹 쉬어. 지우는 내가 데리고 다녀올게. 고마워. 그런데 이상하게 좀 불안하네? 날씨도 흐려지는 것 같은데. 엄마, 나 물고기 잡아올게. 그림도 그리고 올 거야. 민호 씨, 왜 전화 안 받아? 문자도 안 보고 지금 무슨 일 있는 거야? 지우야, 엄마가 우릴 버리고 떠나서 지우는 앞으로 아빠랑만 살아야 돼. 당신이 어떻게 지우와 나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 미안해. 상황이 조금 정리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숨어 있으려 했어. 안녕하세요. 채널 편지에 담아입니다. 계곡으로 떠난 아빠와 8살 딸. 그날 이후 둘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5년 뒤 딸이 혼자 나타나 첫마디를 남깁니다.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아빠가 말했어. 그런데 ATM기 CCTV에 찍힌 건 아빠였습니다. 그날 계곡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여인이 기다리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마주한 자리.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잔혹한 진실. 과연 그날 계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아버지와 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리고 5년 후 홀로 발견된 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증언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정의 평범했던 일상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본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사연 시청해주세요. 2019년 7월 서울 근교의 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 이곳에 살고 있던 박 씨 가족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민호 씨는 당시 42세,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 30분에 집을 나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15년간 이어왔죠. 회사에서는 조용하지만 신뢰할 만한 직원으로 통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민호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식도 거의 참여하지 않고 항상 집에 빨리 가려고 했죠.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실제로 민호 씨는 주말이면 아내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 일이 점점 바빠지면서 가족과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아내 수진 씨는 38세, 결혼 후 15년간 육아와 살림에만 전념해온 전업주부였죠.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던 그녀는 결혼 전까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태어난 후로는 온전히 가정에만 집중했어요. 수진 씨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 준비를 도왔습니다. 민호 씨가 출근한 후에는 지우를 깨워 학교 준비를 시키고, 등교시키고 난 뒤에는 집안일과 저녁 준비에 시간을 보냈죠. 아파트 부녀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지우의 학급 학부모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이웃들은 수진 씨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한 분이셨어요. 지우 엄마가 없으면 우리 아파트 부녀회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항상 먼저 나서서 일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분이셨죠. 그리고 이 부부의 소중한 외동딸, 8살 지우. 밝고 활발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였습니다. 키가 또래보다 조금 작았지만 표정이 항상 밝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어요. 지우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가족 그림을 자주 그렸는데 항상 아빠, 엄마,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렸죠. 담임 선생님은 지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정말 밝고 순수한 아이였어요.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특히 아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빠를 많이 따르고 좋아하는 게 보였거든요. 평범하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여름 휴가 때는 바다로,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가족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민호 씨에게는 가족들이 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에서의 일이었죠. 2018년 말부터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민호 씨가 담당하던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점점 어두워졌고 구조조정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민호 씨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실수였어요. 프로젝트 예산을 계산하다가 착오가 생겨서 회사 자금 일부를 잠시 개인 계좌로 이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바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집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지우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거든요. 잠깐만, 다음 월급 받으면 바로 처리하자. 민호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된 일탈은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고 그때마다 민호 씨는 회사 돈에 손을 댔습니다. 2019년 초부터는 아예 조직적으로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총 금액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진 씨에게는 절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수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봐도 민호 씨는 항상 아니야,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날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주 회사에 감사가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정기감사가 아닌 갑작스럽게 결정된 특별감사였어요. 며칠 전에 회계팀장이 조용히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민호 씨, 다음 주에 감사팀이 들어와. 예산 관련해서 좀 이상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있어? 그 순간 민호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요. 2억 원이 넘는 횡령이 발각되면 단순히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었어요. 그날 아침 민호 씨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사실은 절망적인 심정이었지만 가족들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지우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오늘은 집에서 푹 쉬어. 내가 지우랑 계곡에 다녀올게. 사실 민호 씨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어쩌면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생각까지. 수진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일기예보에서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괜찮을까? 날씨가 좀 이상한데. 하지만 민호 씨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점심 먹고 일찍 올게. 지우도 계곡 가고 싶다고 했잖아. 8살 지우는 정말 신이 났습니다. 아빠와 단둘이 나들이를 가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최근 몇 달간 아빠는 항상 바빠 보였고,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빠, 정말 계곡하는 거야? 물고기도 잡을 수 있어. 그럼 우리 지우가 물고기 박사가 될 거야. 민호 씨는 딸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밝은 아이가 자신 때문에 곧 큰 상처를 받게 될 텐데.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평소 육아에 바빴던 민호 씨가 이렇게 먼저 나서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겠다고 한 게 수진 씨는 고마웠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더니 이렇게 먼저 나서다니. 역시 우리 남편이야. 오전 9시 30분, 민호 씨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답게 간식, 돗자리, 구급상 비약까지 챙겼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일까? 지우는 신나서 가방에 자신이 아끼는 인형과 스케치북을 넣었습니다. 아빠, 계곡에서 그림 그릴 거야. 오전 10시 민호 씨와 지우가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 씨는 현관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비 오면 무조건 피하고. 지우야, 아빠 말 잘 들어. 네, 엄마, 물고기 잡아올게. 민호 씨의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수진 씨의 귀에 생생합니다. 알았어, 걱정 마. 저녁 전에 돌아올게. 그런데 그게 수진 씨가 남편과 딸을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 씨와 지우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밌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지우랑 단둘이 나들이는 오랜만이지? 응, 아빠, 나중에 엄마도 같이 가면 좋겠어. 그래, 나중에 엄마도 같이 가자. 민호 씨는 딸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과연 나중에 가족 셋이서 함께 어디든 갈 수 있을까요? 가평에 있는 한 계곡에 도착한 아버지와 딸. 평일이었다면 한적했겠지만 토요일이라 제법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상류 쪽에 비교적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맑고 차가운 계곡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와, 물이 진짜 차가워. 지우는 신발을 벗고 계곡에 발을 담갔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워서 움찔했지만 금세 적응하며 즐거워했어요. 아버지와 딸은 작은 물고기들을 잡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물고기가 정말 많아. 이거 잡아도 돼? 잡기만 하고 다시 놓아주자. 물고기들도 가족이 있을 거야. 그럼 아빠가 보고 싶어서 올 것 같아. 지우의 말에 민호 씨는 뭔가 찔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걸까요? 주변에 있던 다른 피서객들도 이 부녀의 모습을 훈훈하게 바라봤습니다. 한 중년 부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 아빠, 딸 정말 보기 좋네. 요즘 저렇게 아이와 놀아주는 아빠들이 많지 않은데. 정말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민호 씨도 잠시나마 복잡한 생각들을 잊고 딸과의 시간을 즐겼어요. 하지만 자연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오후 12시 30분경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바람이라서 피서객들은 오히려 좋아했어요. 바람이 시원하네. 이러면 더위도 식겠다. 하지만 민호 씨는 하늘을 보며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구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오후 1시경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빠,
무서워. 지우가 천둥 소리에 놀라며 아빠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민호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예보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심하게 날씨가 변하고 있었거든요. 지우야, 빨리 와. 비가 올 것 같아.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피서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산간 지역의 집중호우.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몇 분 사이에 계곡의 물은 순식간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발목까지 오던 물이 무릎을 넘어서고 어느새 허리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물의 색깔도 맑았던 것이 갑자기 황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상류에서 흙과 나뭇가지들이 섞여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아빠, 무서워. 지우가 울면서 아빠를 꽉 껴안았습니다. 민호 씨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차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차장 근처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어요. 다른 피서객들도 마찬가지로 당황하며 높은 곳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이 높아.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점점 세어지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지우를 업고 필사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오후 2시 17분. 잠깐 물살이 잠잠해진 틈을 타서 민호 씨가 아내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비가 너무 세게 와. 차로 피하려는데 물이 너무 불어서. 수진 씨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어디야? 지금 어디에 있어? 위험하면 119에 신고해. 지금 신고하려고. 지우야, 지우. 갑자기 민호 씨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사실 그 순간 지우가 물에 휩쓸릴 뻔했어요. 민호 씨가 전화를 하는 사이 지우가 손을 놓쳤고 물살에 밀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빠. 지우의 비명소리. 민호 씨는 곧바로 지우를 구하러 갔고 다행히 큰 바위에 걸려 있던 지우를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다시 걸어봤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산간 지역이라 원래 신호가 약한 편이었는데 폭우까지 더해지니 통신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었어요. 오후 3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수진 씨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남편과 딸이 가평 계곡에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마지막 통화에서 물이 불어났다고만 하고 그 뒤로 전화를 받지 않아요. 곧바로 소방서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불어난 계곡에서의 수색은 쉽지 않았어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민호 씨의 차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류 2km 지점에서 뒤집힌 채로 말이죠. 하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소방서, 경찰, 자원봉사자들까지 수백 명이 투입되었어요. 헬기까지 동원해서 계곡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부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의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수진 씨는 그 계곡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남편과 딸의 흔적이라도 있을까 하고 계곡 구석구석을 뒤지며 다녔어요. 실종자 가족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위로받고 싶어서요. 유명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도 무당도 찾아다녔습니다.
그 누구든 남편과 딸의 소식을 알려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종된 지 6개월 후부터 민호 씨의 통장에서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은행에 문의해봐도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거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이것을 희망으로 여겼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살아있어서 돈이 필요해서 찾아가는 걸까?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봤지만 돈은 오직 현금으로만 인출되고 있었어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서 수진 씨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면 왜 연락을 안 하는 걸까?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닐까? 희망과 절망, 사랑과 원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던 해,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5월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한 소녀가 발견되었습니다. 13살 정도로 추정되는 이 소녀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산속을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마을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한 겁니다. 경찰이 전국의 실종 아동 자료와 대조해본 결과 놀랍게도 이 소녀가 5년 전 실종된 박지우와 DNA가 일치했습니다. 수진 씨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 우리 지우가요? 병원에서 만난 딸. 하지만 지우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알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수진 씨는 그저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 남편은요? 지우 아빠는 어디 있어요? 지우가 발견된 곳을 조사해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 산골 마을은 실종 지점에서 200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8살 아이가 혼자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갔을까요? 둘째, 지우는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굶주렸다면 영양실 줘야 하는데 오히려 또래보다 잘 자란 편이었어요. 셋째, 지우의 옷과 신발 모두 최근에 구입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지우가 발견된 그 마을에서 20km 떨어진 곳에 ATM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ATM기에서 민호 씨의 카드로 돈이 인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ATM 주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돈을 인출하는 사람은 바로 박민호 씨 본인이었습니다. 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ATM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돈을 인출하러 온 민호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5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염을 기르고 머리도 길렀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체포 당시 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사실 언젠가는 이럴 줄 알았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계곡에서 민호 씨는 정말로 물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딸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민호 씨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어떨까?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반복되는 일상.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호 씨는 의도적으로 실종을 가장했습니다. 민호 씨는 딸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5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았어요. 가끔씩 마을에 내려와서 일용직으로 돈을 벌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생활했습니다. 8살이었던 지우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우리를 버렸어. 이제 아빠랑 둘이서만 살아야 해. 어린 지우는 아빠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억장애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민호 씨가 실종을 가장한 진짜 이유. 그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횡령했던 것이 발각되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계곡 여행을 간 그 주 월요일에 감사가 들어올 예정이었고, 그러면 민호 씨의 횡령이 들통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민호 씨는 죽음을 가장해서 모든 걸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진 후 민호 씨는 경찰서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잠깐만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 숨어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갈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지우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현재 민호 씨는 아동학대, 사기, 횡령 등의 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우는 엄마와 함께 살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아빠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5년간의 그 절망적인 기다림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잠깐의 도피심으로 선택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민호 씨의 선택으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 잘못 없는 어린 딸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죠.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도망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진실된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사연도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